네, 전해드린 것처럼 겨울 시작부터 찾아온 동장군과 기습 폭설로 도심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눈이 그치고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아직도 이면도로 곳곳이 빙판인데요. 이번에는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어제 눈 상황과 앞으로 겨울 날씨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혜운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 눈이 얼마나 내린 건가요? 네, 우선 이 서울 공식 관측소 이 송월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관측소 기준으로는 5.1cm 정도의 눈이 내렸고요. 그 밖에 관측소 외에 강동구와 노원구 등의 서울 다른 지역에 눈은 한 6cm가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예. 경기도와 또 강원도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는 4에서 많게는 한 7cm 정도의 눈이 관측됐습니다. 네, 퇴근길에 하필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려서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았는데 네네. 이게 좀 예보가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어제 퇴근길 눈 상황은 이전부터 한 며칠 전부터 눈이 예고가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이 초반부터 눈을 예보한 뒤에 경기 북동부랑 강원도 쪽으로는 이 최고 5cm 이상을 예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눈구름이 좀 내륙으로 조금 더 영향을 줄 걸로 좀 예상이 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적설량을 이미 하루 전날부터 최고 5cm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눈이 내리기 전에는 2에서 또 6cm로 눈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예보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 퇴근 시간대로 좀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재난 문자가 또 발송이 되기 예. 시작했는데 네. 시간당 5cm 이상의 눈이 내릴 때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하는 재난 문자죠. 대설 재난 문자가 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21건이 발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전에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충분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사전 대비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제 이 퇴근길에 도로 위에서 이 갑작스럽게 좀 기습 네. 폭설이 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발이 묶인 시민들의 불만이 좀 속출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좀 늑장 대응이 지금 도마에 올랐습니다. 다만 좀 시에서는 어제 오후부터 이 강설 대응 1단계를 좀 발령을 미리 했고요. 이에 좀 제설 대책 등 대응에 나섰지만 눈 상황이 좀 너무 기습적인 데다가 어제 좀 제설 대책을 마련하고 또 미리 대응을 했지만 기온이 좀 더 너무 낮았다. 네, 그래서 좀 어려웠다. 예, 이런 의견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전문가들은 좀 이에 대해서 이 재난 대응의 경우에 좀 과잉 대응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좀 예보가 된 상황이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이번 겨울 첫눈이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첫눈 상황이었고 좀 대설 예비 특보가 어제 같은 경우에 수도권 지역에는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대비 자체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좀 들어보실까요? 서울시라든가 뭐 경기도라든가 이런 보는 측에서 1에서 5cm일 때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느냐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많이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지 않았느냐. 대비를 그만큼 이제 1에서 5라서 좀 덜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산악 쪽이 더 많이 내리니까 그런 쪽으로 5cm로 되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평지 같은 경우는 뭐 많아 1에서 한 뭐 2, 3cm 네. 정도로 예상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네, 또 전문가들 좀 의견 중에서는 이번에 기상청 예보가 좀 빗나갔던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대설주의보도 미리 내려졌고요. 적정 시간에 다 정확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 대설 예비 특보가 어제 지금 수도권 지역에 좀 미리 내렸더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또 호우나 폭설 등의 좀 재난 대응에는 실제 예상보다도 조금 더 과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예보가 좀 맞고 틀리는 것보다는 네. 약간의 재난 상황에서는 조금 과한 대응이 더 피해를 줄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 기상청을 좀 비롯한 많은 좀 재난 관련 종사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제 눈이 내릴 때 이제 밖에 있었는데 천둥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네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이 과정이 네. 여름에 호우가 내리는 그 요란한 그 수준과 좀 비슷하게 내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그 벼락 천둥 번개가 치는 네. 걸 보고 좀 놀랐는데 네. 사실 어제 교통 대란이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좀 천눈이 오는 상황이었고 또 이렇게 쑥북이 또
짧은 시간에 쌓이는 걸 보고 좀 사진 찍으신 분들도 있고 네. 감성 충만한 좀 하얀 눈 세상을 즐겼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제 오후부터 살짝 추위가 좀 누그러들었거든요. 네.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좀 한파를 몰고 왔던 그 강력한 영하 35도 이하에 달하는 이 상층에서 내려왔던 그런 강한 한기가 어제 살짝 약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부근의 이 남쪽 부근으로는 다소 온화한 이 성질을 가지고 있던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에 좀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어제 밤 사이에 다시 이 찬 공기를 동반한 눈구름이 우리나라 중부지방 쪽으로 네. 이 북쪽으로 남하한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남쪽에는 이 온화한 공기가 그리고 이 북쪽으로는 찬 공기가 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대류 현상이 좀 심하게 대기 불안정이라고 하죠. 네.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찬 공기와 이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불안정이 심해졌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눈구름이 또 강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런 여름철 같은 요란한 날씨가 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어제 정말 눈이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쳐서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 네네네. 그럼 이렇게 기습 폭설이 자주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겨울에 이제 기압골이나 이런 저기압이 통과하거나 또 어제처럼 이런 강한 한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한다면 단기간에 지금처럼 이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전체적인 적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어제처럼 한두 시간 안에 시간당 5cm 이상의 많은 눈이 집중됐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크고 그리고 교통 대란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여름철에도 전체적인 강우량이 는다기보다는 시간당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겨울철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와 올해 이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최근 10년 사이에 1위와 2위에 해당할 정도로 현재 지금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무척 높게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차가운 한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압골이 지나고 또 저기압이 지나면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이 북극 한기가 또 주기적으로 남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또 차가운 공기가 또 강하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기습 폭설이 또 잦아들 수 있다는 전망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일각에서는 이게 폭탄 저기압이라고도 하거든요. 저기압 후변에 따라서 한기 강하게 들어오고 바다는 또 따뜻하니까 이제 수증기가 이제 증발해서 눈으로 많이 이렇게 폭설이 내리게 된 거죠. 사실은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맞닥뜨리는 이 상황 자체가 저기압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이게 폭탄 저기압의 강도도 굉장히 강해질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증기를 머금은 구름이 발달하면서 서해 중심으로 폭설이 좀 잦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하듯이 겨울철에도 집중 강설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폭탄 저기압이라는 말이 굉장히 조금 네. 생소하기도 한데 예. 확 와닿는 그런 말이죠. 예. 네, 사실 지난해에도 겨울 시작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이번보다 더한 눈이 내렸잖아요. 30cm에 육박하는 그런 폭설이 쏟아졌고 117년 만에 폭설이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이 시작부터 이렇게 한파와 또 대설이 기승을 부리면서 극한 기상이 더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런 걸 좀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발표된 자료인데 2025 한반도 기후위기 보고서에서는요. 더 이상 한반도가 기후위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기후재난 시대로 돌입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온난화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또 해수면 온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높게 관측이 되고 있다는 건 한반도가 마치 좀 펄펄 끓는 그런 보일러와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호우와 폭설의 강도가 앞으로 점점 더 강하게 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또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전문가들이 또 앞으로 따뜻해지고 또 온난화가 더 심해질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의 눈이 더 이상 이제 감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위험한 폭설로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예. 있습니다. 네. 폭탄 저기압, 또 위험한 폭설, 기후 재난 시대가 뉴 노멀이 되고 있어서 네, 우리도 대책이 맞습니다. 필요할 텐데 당장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주말에는 한숨 돌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당분간 좀 심한 추위는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래픽에
계속해서 좀 보듯이 지금 기온이 좀 오릅니다. 네. 그래서 주말과 휴일에는 예년보다 좀 기온이 오르겠고 다음 주까지도 현재로서는 큰 추위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 좀 비나 눈 예보가 좀 나와 있는데요. 예. 기온이 높기 때문에 내륙엔 대부분 비가 내리겠고 산간 쪽으로만 한 최고 3cm 정도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기온이 지금 영하 1도 정도잖아요. 영하권에 머물기 때문에 지금 많은 눈이 내린 상황이어서 이면도로 쪽으로는 도로 살얼음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해주셔야겠고요. 기상청이 현재 강한 추위 예보를 다음 주말이 지나서 그 이후에 또 한 차례 좀 추위가 한파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폭설과 날씨 전망 정혜은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